캐나다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30일 연방보건당국은 코로나19 모델링 발표를 통해 전국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전국적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 캐나다가 4차 대유행의 중대 기로에 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국내 신규 감염의 최소 과반 이상을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델타 변이의 높아진 전염력을 뒷받침합니다. 현재 캐나다의 신규 확진자 수는 29일 기준 912명으로 사흘 연속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델링에 따르면 신규 감염자 중 델타 변이의 비중은 7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캐나다의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또 다른 징후는 국내 감염 재생산 지수가 7월 중순경에 1명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확진자 1명에 의해 감염되는 평균 확진자 수를 뜻하는 재생산 지수는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1명 미만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건당국의 테레사 탐 연방 최고보건관은 BC주와 엘버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대유행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델타 변이 확산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사람 간 접촉률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올 가을이나 겨울에 4차 팬데믹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캐나다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차만 접종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고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 중 델타 변이에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는 현재 1%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각 주 당국이 공중보건 조치를 완화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엘버타주는 7월 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의 모든 규제를 철폐하면서 경제 재개방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주들도 그 뒤를 따라 코로나19 규제 완화를 시작한 상황인데 탐보건관은 델타 변이가 주도하는 대유행에 대한 국제적인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완전 접종자의 비율이 80%에 달할 때까지 규제 해제는 점진적이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엄격한 통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장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당초 오는 9월 25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여러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캐나다 기업 임금 보조금과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 및 락다운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이 오는 10월 23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8월 29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업 임금 및 임대료 보조금률 또한 기존 비율에서 가산할 예정입니다. 앞서 해당 기간에 대한 CEWS와 CERS의 최대 보조금률은 20%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현 수준인 40%로 동결하기로 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20%의 보조금률을 적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CEWS의 경우 직원 1인당 주당 최대 혜택은 앞으로 2달간 452달러로 유지되며 마지막 기간에는 226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캐나다 회복지원금인 CRB와 캐나다 부양회복 혜택인 CRCB 및 캐나다 질병회복 혜택인 CRSB도 오는 10월 23일까지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3가지 회복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은 늘어난 신청 기간에 대해 300달러로 유지되며 지원 범위는 기존 50주에서 54주로 확대됩니다.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특정 지역 및 분야의 근로자와 기업은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연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여자 축구팀이 영원한 숙적 미국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지 시각 2일 새벽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4강전에서 미국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지난 2번의 대회에서 모두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여자축구팀은 리우올림픽 준우승팀 스웨덴을 상대로 올림픽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캐나다는 슈팅수와 점유율 모두 미국에 밀렸지만 특유의 압박을 보여주며 실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9분에 터진 제시 플레밍의 페널티 득점을 끝까지 지키면서 9년 만에 서력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4강전에서 미국과의 연장 접전 끝에 3대4로 역전패를 당하며 동메달에 만족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와 스웨덴의 여자 축구 결승전은 이번 주 목요일인 5일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수영의 여제 페니 올릭시약은 캐나다 올림픽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3번째 메달을 목에 건 올릭시약은 개인 통산 7번째 올림픽 메달 사냥에 성공하며 캐나다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릭시약은 지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따내며 매년 캐나다 최고의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루 마시 트로피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육상 간판 스타 앙드레드 그라세는 1일 새벽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 89를 기록해 이탈리아의 마르셀 라몬트 제이콥스와 미국의 프레리 컬리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는데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100m 부문 동메달 포함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던 드그라세는 개인 통산 4번째 올림픽 메달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거머쥐었습니다. 드그라세는 4일 새벽에 열린 육상 200m 결승에서 개인 통산 올림픽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3일 오전 기준 캐나다는 총 14개의 메달을 따내며 메달 집계 순위 16위, 합계 순위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지난 5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캐나다의 GDP는 이전 달 대비 0.3%가 하락해 0.5% 감소한 지난 4월에 이어 2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5월 기준 캐나다 GDP는 팬데믹 시작 전인 지난해 2월에 비해 약 2% 감소한 수준입니다. 2달 연속 캐나다의 GDP 하락은 경제 봉쇄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데 지난 4월과 5월 당시 변이 바이러스가 캐나다를 덮치면서 전국적인 락다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20개 산업 중 12개 부문에서 GDP가 하락했는데 특히 건설 부문은 건축 수리업의 부진으로 2.3%가 하락하며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매업의 GDP도 지난 4월 마이너스 5.7%를 기록한 데 이어 5월에도 2.7%가 하락했고 건축자재 정원설비, 의류 액세서리, 차량 및 부품 비즈니스 등이 소매업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전자가전제품과 식음료 비즈니스의 GDP는 다소 상승했습니다. 올봄 전국적인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채굴채석, 석유 및 가스 추출 산업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 분야의 5월 GDP는 이전 달 대비 2% 상승하면서 3달 연속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공공부문 역시 초중고교와 의료 및 사회지원 분야 등의 선전으로 4월보다 0.5%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6월에는 방역수칙이 전국적으로 완화되면서 소매업과 숙박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캐나다의 6월 GDP는 5월에 비해 약 0.7%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